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21년 기준으로 조선 5사들의 총 후판 사용량을 제가 추정을 해봤더니 대략 한 400만 톤 되는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현대삼호, 현대미포 이 5개사이고요. 다른 중소형 조선사들은 후판 사용량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이 추정의 전제는 매출액과 후판 사용량이 비례할 것이다. 요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추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포스코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냉연 제품, 열연 제품 가격 올린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그린 것이고요. 가령 톤당 냉연은 53.4만 원, 압연은 48.3만 원 올렸다고 포스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2020년을 기준으로 21년에 후판 가격을 톤당 52.4만 원, 22년에 48.7만 원 오른 가격을 삼성중공업이 부담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선사 사업보고서는 제가 보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대략 퉁 치면은 평균적으로 후판 가격 50만 원 올랐다고 치면은 연간 400만 톤에 대해서 50만 원 추가 지출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후판 가격 올라서 조선 5개사가 연간 2조 원 추가 부담했고 그래서 20년보다 21년, 22년 이틀 2년간 총 4조 원의 돈을 조선 5개사가 후판 비용으로 추가 지불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겁니다. 덕분에 조선사들 적자 행진길 더 가시밭길 됐을 것 같고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은 대박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되죠. 그래서 제철 3사의 영업이익 변화도 살펴봤습니다. 2017년 이후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2019년까지는 영업이익이 비실비실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런 제철 업종이 대박 날 일이 없는 그런 업종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20년에 박살이 난 것은 팬데믹 영향이라고 치고요. 그런데 21년에 영업이익이 한 서너 배 폭증하는 완전 초대박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압도적 1등이어서 같이 거래갖고는 되질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코가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3사를 더해갖고 다시 거래봤습니다. 20년 일시적 이상 현상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 내야죠. 그래서 20년 이전과 이후 3개년 평균을 그렸습니다. 그림 보시죠. 그래서 제가 사각형 적색 박스 처리한 부분을 주목하시면 되는데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이 5.7조 원이었는데 이거 대부분 포스코 거죠. 20년에서 22년 3년 평균은 7.5조 원으로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매년 1.8조 원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이익 증가가 과연 경영 혁신의 대가라면은 그러면 박수 엄청 치고요. 응원하고요. 저런 주식 사야죠. 예, 그런데 후판 가격을 폭등을 시켜서 약탈한 거라면 그러면 일단 욕설의 십자포를 사정없이 날려놓고요. 그 다음에는 되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제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포스코하고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 정감을 후판 추정 비용 정감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령 20년 포스코 2.4조 원 영업이익 올릴 때 삼성중공업 마이너스 1.1조 원 영업 적자 났고요. 이때 추정 후판 비용은 대략 한 6,800억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21년은 포스코가 영업이익을 9조 2천억 대박 쳤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영업이익 마이너스 1.3조 원으로 쪽박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이때 추정 후판 비용은 1조 2천억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대략 한 5천억 정도 후판 비용이 갑자기 폭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후판 가격 올린 걸 되돌린다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최소한 5천억 이상씩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지속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부터 22년까지 9년간 추세를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기간 동안 보면 말이죠. 철강 수출 최소한 급증 현상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철강이 지금 글로벌 공급 과잉이고, 그런데 지금 무슨 철강 어떤 그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저런 거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저거. 그러면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철강 수출은 뭐냐? 이거는 제출소의 매출하고 비례하고요. 그렇잖아요. 이건 또 영업이익과 비례하는 겁니다. 즉 철강 수출이 급증했다. 그러면 가령 포스코 매출이 급증한다. 포스코 영업이익이 급증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철강 수출이 정체 감소됐다는 것은 포스코 영업이익도 정체 감소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포스코 재고자산 폭증 현상은 이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제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재고자산 폭증이 포스코뿐이겠냐? 뭐 당연히 그러니까 2등, 3등이 현대제철, 동국제강도 같은 꼬라지이지 않겠나 싶어서 얘네들 재고자산도 한번 뒤져봤다는 겁니다. 예, 장부를 한번 뒤져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그림처럼 재고자산 폭증이 아주 끔찍한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철강이건 갤럭시건 반도체건 라면이건 명품 TV건 강남 아파트건 이거 물건 가릴 것도 없이요. 안 팔리고 재고는 그거 전부 쓰레기입니다. 본질은. 예, 재고의 본질은 쓰레기입니다. 아파트 재고가 바로 미분양 또는 안 팔리는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죠. 가령 말이죠. 사장이 대표 머슴 아닙니까? 임원들도 머슴들이고 그래서 사장 및 이 머슴들한테 돈 벌어 오라고 돈 주고 일을 시켰는데 이 쓰레기만 자꾸 만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재고 늘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주주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잖아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LG전자 등등 재고 폭증하는 기업들 주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웅 중에서도 위대한 영웅이죠.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이런 분. 근데 이제 가령 정주영 회장 같으면은 무덤에서 나와갖고 말이죠. 사장단 줄을 딱 세워놓고 분합발로 촛대미 팍팍 까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야, 이 새끼들아 돈 벌어오랬더니 쓰레기만 자꾸 수북하게 쌓고 있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쓰레기 들고 나와서 돈으로 바꿔와. 그럴 거 아닙니까? 못 바꾸면 밥도 먹지 말고 들어오지도 마.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그 조선업종 후판 수요 21년 기준 5개사만 보면 연간 한 400만 톤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소형 조선사도 있을 거니까 뭐 저거보다는 많겠죠. 예. 근데 뭐 대세에 지장 없을 거고 대략 한 400만 톤 좀 넘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선박 건조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죠. 예. 그러면 후판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 후판 공급 능력이 어떤지 이걸 봐야겠죠. 결론부터 이제 보면 국산 한 1010만 톤 설비 용량 지금 갖추고 있고요. 수입이 지금 22년에 한 169만 톤 가량 돼 갖고 연간 1180만 톤 지금 공급 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은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급 과잉이니까 글로벌 공급 과잉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림 보면서 한번 보면은 포스코가 연산 700만 톤 후판입니다. 후판. 예. 현대제철 250만 톤, 동국제강 120만 톤. 여기서 어저께 봤던 사우디 아람코가 지금 후판 공장 150만 톤 규모로 새로 지금 직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것도 이제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국내 3개사만 연간 1070만 톤 설비 용량이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후판 수요할 때 건설업종도 후판 수요가 많고요. 탱크 용기 등등 여러 가지 그 후판 수요가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안 했으니까 저는 모르고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조선업종 중심으로 이제 본다는 겁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삼성중공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른 거는 뭐 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급 충분하다. 후판 공급 충분하다. 공급 과잉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포스코 같으면은 1후판 공장이 연산 한 60만 톤짜리라는데 그게 지금 50년 된 노후 공장이라서 그러니까 열등 공장이라는 겁니다. 열등제 저기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작년에 침수된 거 복구를 해도 가동 안 하고 퇴출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즉 노후 설비 퇴출시킨다. 구조조정 진행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도 가동률이 80%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판 수입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후판도 결국 공급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은 저기 저 후판 수입 추세 저 그림은 제가 어디서 다운을 받았는데요. 저 그림에 지금 출처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져온지를 몰라서 제가 표시를 못 하겠었고요. 저 후판 수입 하는 저 그림은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이거 일단 밝히고요. 그래서 22년에 169만 톤 수입됐는데 그 중에서 중공에서 수입한 게 65만 톤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판 수요가 증가하는 곳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업종뿐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상 의미 있는 증가는 물론 이제 저기 태양광 분야나 그 풍력 발전할 때, 그 하부 구조 할 때 이제 후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하여튼 사실상 의미 있는 건 조선업종뿐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중요한 후판 수요처인 건설업종, 여기는 지금 수요가 급감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설업이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어떤가? 장기적으로 철강 수요 급증 가능성보다는 정체한다. 그리고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요거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직전 영상에 좀 더 자세히 다루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가 길어졌지만은 요컨대 공급 과잉과 재고 폭증 상태에서 후판 가격 결정, 이거는 다른 요인 더해질 것이 없고요. 그냥 철광석 가격하고 연료탄 가격 이런 것만 반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내지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으니까 후판 가격도 70만 원 선 이로 돌아가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21년에 후판 가격을 단기간에 폭등시킨 거, 이건 매우 부당하다.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당하다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 출관서 가격 그림 같이 한번 보시면은 후판 가격 폭등의 전제가 뭐였습니까? 철광석과 연료탄 가격 폭등이었는데 이게 일시적, 순간적, 찰나적 오버슈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부 다 오르기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그림에서 확인되는 팩트입니다. 그런데도 후판 가격을 오르기 전 가격으로 원상회복 안 하는 거, 이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포스코 등이 저 불쌍한 국제 거지꼬라지인 저 조선업종을 갈취해서 부당이득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덕분에 조선주 투자자들은 아주 기분 더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도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부당이득죄입니다. 그래서 형사상 부당이득죄가 성립할지 또는 민사상 범죄는 안 되더라도 민사상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지 요거 좀 흥미로운데 여기서 문제는 말이죠. 저 등신들, 저 조선사들이 자기들도 좋다고 그렇게 악수하고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해버렸잖아. 저 가격이. 그래서 합의는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할 때 포스코 등이 조선사 협상팀을 속이거나 협박할 그런 건 안 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주주가 말이죠. 사장하고 임원으로 고용을 해서 돈까지 두둑하게 주면서 주주를 위해서 일 잘 하라고 이런 거 믿고 맡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주는 주주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주주를 배신해버리고 다른 놈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왜 다른 놈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까? 그 다른 놈한테 또 별도로 돈 받아서 이중으로 챙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업무상 배임의 안고 아닙니까? 안고. 그래서 가령 상상을 하면은 포스코 등이 조선사 협상팀을 가령 만약에 매수를 해서 서로 짜고 후판값 올려서 조선사에 손해 끼치고 포스코 등에 이익을 주는 이게 바로 업무상 배임죄 아닙니까? 이걸 이제 의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 이런 증거가 있다면 처단할 수 있죠. 전부 다. 싹 처단하고 포스코한테 후판값 올라간 거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데 이런 그냥 막연한 의심만으로 싸움질을 시작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적어도 확실한 것은 협상팀이 협상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전문가답지 않게 협상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그냥 법률적 구성 요건이고요. 주관적 구성 요건이고요. 이거 쉽게 말하면은 멍청한 것들 또라이들이 협상을 망하게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철광석 가격 폭등은 일시적 찰나적 순간적 오버슈팅이었고 곧 하락해서 오르기 전 가격으로 돌아갈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은 저는 작년 초부터 말이죠. 이런 영상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최초로 후판 가격 대폭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 영상이 작년 초부터 아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21년 후판가 인상은 그렇다 치고요. 그때 단기적으로 폭등한 건 사실이니까 적어도 22년 후판가 대폭 내리지 못한 것은 과실이 명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실이라면 즉 멍청이 협상을 한 거라면은 그러면 포스코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멍청이 협상팀을 이건 내부적으로 징계 사유는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후판 가격 협상을 잘못해서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사장하고 임원 이거 징계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심하면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23년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 매우 중요하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 그 주주들은 사장 이하 그 임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협상하는지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포스코 등이 이전 가격으로 되돌리기를 거부를 한다면은 그러면 뭐 같이 싸움할 수는 없는 거고 수입사 왕창 늘려버려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국제 입찰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